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난 뒤에도 여전히 이런저런 기사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처럼 늘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연결해서 뭐 신당이나 아니면 제3지대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아마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힘을 계속해서 비판 내지는 비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대위원장을 그만둔 게 4월 8일인데 그만둔 지 지금 뭐 한 열흘 남짓 지났는데 그런데 그 본인이 사실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바로 그 국민의힘 사람들과 뭐 대표 후보, 대표로 지금 나와 있는 출마하겠다는 주호영 원내대표 겸 뭐 대표 대행이죠. 뭐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자, 그 사람, 그 다음에 뭐 장제원 의원, 뭐 그 다음에 뭐 다른 의원들과도 전부 다 척을 지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 그러려면 지금 국민의힘과 저렇게 척을 지고 있는 또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면서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저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과연 본인의 구상을 실현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거는 제가 며칠 전에 김종인의 노림수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림수가 제가 분석한 것이 거의 정확하게 맞았다 하는 것이 엊그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드러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지지율이 높으니까 자기들이 윤석열만 입당시키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서는 국민의 마음을 끌 수가 없다. 윤 전 총장이 지금 정돈되지도 않은 곳에 불쑥 들어가려 하겠나? 이게 이제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정돈되지 않았죠. 국민의힘은 아직 차기 원내대표도 뽑지 않았고 차기 대표도 뽑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차기 원내대표와 차기 대표를 뽑으면 일단 정돈됐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거 아마 6월 초까지는 뽑을 겁니다. 지금 4월 21일이니까 21일 그리고 뭐 원내대표와 뭐 이제 의원들이 뽑는 거니까 언제든지 뽑을 수 있고 대표 전당대회를 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전당대회가 지금 원래 예정에는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 됐으니까 뭐 그때까지 뽑으면 앞으로 한 달 남짓 되면 정돈됩니다. 어차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 3월과 4월에는 공개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대개 대표를 뽑기 전에 국민의힘이 대표를 뽑기 전에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가능성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총장은 그런 생각을 요만큼도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 정돈되지 않은 곳에 들어가겠나? 정돈되기 전에 저도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 백조가 오리가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곧 아마 본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뭐 제3지대든 아니면 하여튼 다른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를 해볼 테니까 경향신문 인터뷰에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거기에 일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이런 생각을 비쳤습니다. 이게 곧 김종인 구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그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야권이 해처모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n분의 1로 들어가는 것이죠. 안철수 대표도 n분의 1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타 뭐 이제 우파 진영, 이쪽 진영, 국민의힘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n분의 1로 해서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서는 최고 좋은 야권 재편 방안 또는 해처모여 방안이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의석이 100석이 넘습니다. 그렇죠?
100석이 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자 윤석열 전 총장이 탐난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이렇게 높다고 해서 이거 내년 대선까지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거는 뭐 늘 정치인들이 여론조사라는 거는 조석변이다.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뭐 이런 거는 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데 혹해가지고 금방 뭐 내일이라도 뭘 어떻게 행동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요. 정치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자존심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 내 앞에 와서 꿇어 라고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대 어느 정당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김종인 구상 이게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려면 국민의힘이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윤석열 총장 앞에 일렬 종대로 서야 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 과거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한 차례인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건 전 국무총리의 예를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회고록을 썼거든요. 그 회고록에 570쪽에 보면 굉장히 굵은 회고록입니다. 570쪽에 보면 기성정치의 벽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챕터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2006년 말 나는 정치인들에게 원탁회의를 제시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 원탁회의에 나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원 선거 2년여를 남겨놓고 미리 정치적 입지를 결정하는 우연부담을 국회의원들은 지지 않으려고 했다. 2006년 11월 13일 문희상 전 의장과 만나서 내 구상을 설명했다. 그래서 내가 당을 재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문희상 의장은 리모델링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김한길, 김영환, 이낙연, 정동영, 김근태, 안영근, 최인기, 신중식 이런 전현직 의원들 공통점이 뭐죠? 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고건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이었으니까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그 당시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쪽 사람들과 어떻게 손을 잡고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이나 안철수 대표나 뭐 이런 국민의힘 진영과 손잡고 뭘 해보자.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건 전 국무총리가 제안했던 원탁회의 똑같습니다. 제가 문희상 전 의장한테 물어보니까 요게 뭐 반드시 고건 회고록이 반드시 정확한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희상 전 의장한테 만나서 재건축 얘기를 하니까 문희상 의장이 리모델링 얘기를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문희상 전 의장이 내가 당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라고 해서 협의를 한 결과를 고건 전 국무총리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건 전 국무총리가 당시 제안했던 당시 집권당과의 원탁회의 이런 개념하고 지금 김종인 구상하고 일치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 그런 원탁회의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탁회의의 의장을 내가 하고 거기에 주연 배우를 윤석열로 그 다음에 그 조연 배우들을 뭐 국민의힘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을 그 조연으로 세우겠다 뭐 이런 구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상이 성공하려면 어떤 것이 나와야 되죠? 당연히 주연 배우만 우선 주연 배우가 동의해야 됩니다. 본인이 감독 역할을 하려면 주연 배우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 없고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논평을 한 적도 없습니다.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뭐 이미 상당 부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거야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이죠. 뭐 하신다고 하고 저 뭐 평가 좋게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놔두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말 무슨 플랫폼, 원탁회의 같은 걸 제대로 만들어 놓다 그러면 그때 가면 되고, 뭐 시원찮으면 안 가면 되고, 왜냐면 그동안에 아무런 연관을 맺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그 구상이 똑같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말씀드렸죠. 주연 배우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조연 중에 주연급 조연, 이게 국민의힘입니다.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주연으로부터는 아무런 반응을 듣지 못하고 있고, 주연급 조연으로부터는 온갖 비판을 받고 본인도 거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영화가 흥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흥행 문제가 아니고 이 영화를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 영화는 크랭크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찍을 수조차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주호영 원내대표, 이 사람이 유력 당권 주자입니다. 뭐 권영세 의원도 뭐 출마하고, 홍문표 의원도 출마하고, 뭐 조경태 의원도 출마하고, 여러 사람이 출마했지만, 여하튼 주호영 원내대표, 하여튼 유력한 당권 주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나한테는 차마 그 말을 못하고 뒤로는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홍준표 의원의 꼬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제원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뭐 이런 사람으로부터 반격을 듣고,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정말 하급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 내지는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가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난을 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난을 가해놓고 윤석열 전 총장, 이제 주연인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면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하십시다 라고 했을 경우, 국민의힘에 가서 미안해, 내가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흔쾌히 그럽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까지를 생각한다면, 이 영화를 찍을 수 있고 나중에 흥행까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곤란한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 n분의 1로 또 안철수 대표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온갖 비난, 심지어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철수 대표와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한 배를 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다면 결국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 구상은 뭔지 알겠는데, 그 구상이 성공하려면 그 구상에 동참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흔쾌히 함께해서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화학적 결합을 깰 수 있는 온갖 폭탄들을 지금 설치해놓고, 그러면서 자기 구상은 윤석열만 오케이 하면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30년 넘게 했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김종인 구상이 성공하려면,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야 되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유화적 제스처,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을 대권 후보로 해서 모일 수 있는 그 많은 N분의 1로 참여해야 되니까 N들에 대해서 아주 호평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매우 좋게 가져야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온갖 잡음과 갈등을 일으켜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함께 하자,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구상하고 있는 그림은 당초에 성공할 수가 없다. 오히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빼고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 윤석열, 저는 이렇게 합쳐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국회의원 의석
100석이 훨씬 넘는 그 정당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 기술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미 국민들은요, 국민들의 그 세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의 기술이 세력을 누를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저희 기자 경험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혹시 맞을지 있을지 모르겠으나 몇 달 뒤를 내다본다면 크게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식의 구상은 현재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런 쪽하고 이렇게 적대적 관계에 의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